안녕하세요.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.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보험 중에서 꼭 중요하다, 그리고 이거는 꼭 최대한으로 가입해놔라 라고 하는 담보가 있었습니다. 그 담보가 80% 이상 후유장애, 고도 후유장애 이 특약은 꼭 최대로 가입할 수 있을 만큼 가입해놔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제가 왜 그 특약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도대체 80% 이상 장애 상태가 되려면 어느 상태가 돼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요, 91회 영상, 92회 영상, 그리고 95회 영상, 이 영상에서는 후유장애 보험금, 그리고 후유장애 담보, 그리고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의 차이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. 안 보신 분들은 후유장애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마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특약의 중요성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80%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 상태인가,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80% 이상 장애 상태라고 하면요,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다,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설계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. 설계사분들이 아니라도 일반 보험계약자, 보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보험계약자분들도 설계사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. 그래서 오늘 제가 80% 이상 이 장애 상태는 어느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다리가 절단이 되면 60%예요. 그러면은 한 다리만 절단됐을 때 60%인데 아까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80%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착각일 거죠. 한 다리가 절단된 상태가 60%인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80% 이상 장애 상태는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. 자,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. 우리가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요, 기계에 빨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손가락이 다 짓눌렸습니다. 짓눌려서 분명히 골절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했죠. 그러면은 나중에 재활이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손가락에 대해서 강직이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강직이 5손가락이 다 남았다 치면요, 10%,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각 5%에서 이 손가락만 해도 30%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양쪽 손가락이다라고 하면 60%인 거죠. 자, 이것만 해도 60%예요. 그러면은 80%까지는 아직 못 미쳤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담보 중에요, 고도 후유장애 담보, 그리고 고도 장애 연금 담보, 그리고 소득 보상 자금,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50% 이상 장애 발생 시에 지급이 되는 보험금이거든요. 근데 그 보험금들이 1천만 원, 2천만 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. 보통 보면은 1억, 2억 이런 담보기 때문에 손가락 이렇게 양쪽 다 다쳤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50% 이상 소득 보상 자금,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,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항상 제가 50% 이상, 80% 이상은 많이 가입해놔라. 그리고 상대적으로요, 암 진단금이나 뭐 뇌졸중 진단금, 심근경색 진단금, 이런 진단금들보다 보험료가 훨씬 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들은 전부 다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라고 하는 거고, 자, 이 정도만 돼도 아까 50% 이상이다 제가 설명드렸죠.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보통 80% 이상 장애에서 보험사하고 분쟁이 많이 있는 경우, 그게 뭐 어떤 경우냐면요, 우리가 뇌졸중 진단금은 많이 가입해요. 근데 뇌졸중이 발생해서 만약에 후유증이 왔다 그러면 보통 마비가 되는 후유증이 오죠. 한쪽이 편마비 되는 후유증. 그러면은 팔도 잘 안 움직이고 다리도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면은 팔, 손목, 팔꿈치, 어깨, 손가락 한 팔만 안 움직인다 생각해 볼게요. 자, 한 팔만 안 움직인다 생각했을 때 각각 하면은 60%가 훨씬 넘어가요. 대신 우리가 한 팔의 최대 한도는 60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60이 되는 거고, 그리고 다리 쪽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20%는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80%가 넘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리한 사건들도요, 보행해요, 운전도 하고요. 근데 한쪽만 불편한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걸어 다니고 운동하고 그리고 재활하고 실제로 혼자서 운전도 하지만 80% 이상 장애가 나온다는 거예요. 왜냐? 다리에 비해서 상체가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. 자, 물론 그렇습니다. 이 80% 이상 후유장애, 50% 이상 후유장애, 이 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는 쉽게 주진 않습니다. 왜? 자기들은 이 신경계 장애, 운동 장애, ADLS로만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ADLS로 80%는 넘기기 힘들어요. 그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, 그것만 ADLS로 80%가 나오고요.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신경계 장애로 겪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운동 장애, 팔이 얼만큼 움직이냐, 그리고 손목, 손가락이 얼만큼 움직이냐, 그걸로 장애를 환산한다면은 80%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. 지금 현재 한국인의 음주 상태나 식습관, 이것 때문에요, 뇌혈관 질환은 엄청 많이 옵니다. 이런 후유증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편마비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뇌졸중 진단금만 가입해서 그 위험에만 담보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, 앞으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는 꼭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이 80% 이상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담보, 그거는 아마 제가 넣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넣은 것 같습니다.
합니다. 일단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10억이 넘어가고요. 그리고 고도 후유장애 담보도 대략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암진단금, 입원비 이런 거에서 아낀 보험료를 전부 다 여기로 넣는 편이고요. 왜냐? 암진단금 3천만 원은 없어도 살지만 나중에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는 냈던 보험료의 수백 배, 수천 배 이상의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보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, 그걸 실제 상담 사례나 아니면 저희 의뢰인이 있었던 사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초등학생 2명을 둔 가장이에요. 그래서 가장이 모든 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전부 다 하고 있었고요. 근데 어느 날 비보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해서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.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고요. 근데 어차피 소송은요, 그리고 판결은 나중에 2년, 3년 뒤에나 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, 3년 동안에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. 물론 가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가지급 나오는 것만으로 생활이 충분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요, 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만 한 6억 정도 됐었거든요. 80불 이상 나왔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.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청구하면 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판결금을 받을 소송 그거보다 앞서 받을 이 금액이 충분히 이제 생활할 여력이 됐다는 거죠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입이 잘 된 케이스고요.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요. 같이 신호위반을 해서 과실이 뭐 30%, 40% 이렇게 책정된 상황이거든요. 아직 소송 진행이 안 된 사건입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, 실제로 이렇게 고도 후유장애 아니면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훨씬 적었어요. 쳐봐야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. 그러면은 아까 가입한 6억, 7억 되는 분에 대비해서 이분은 1억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. 근데 두 분 낸 보험료를 비교하면요, 한 달에 3만 원, 4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발생할 위험, 큰 위험에 대비해라. 그래서 이 담보는 꼭 가입을 해라. 이렇게 꼭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아시겠죠? 이 80% 후유장애 담보, 50% 이상 후유장애 담보, 이거는요, 진짜 많이 다치거나 진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보험금은 맞아요. 하지만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감당 못한 경제적 위험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위험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생각보다는 50%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, 그리고 80%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, 그 보험금이 받기 어렵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 방송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.